편안하셨는지요? 아, 높은 하늘 그리고 낮게 뜬 구름이 아주 썩 잘 어울리는 가을에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늘 정겹게 보던 그런 장면들이 사라져가는 것이 가슴이 아프긴 합니다만 그래도 올해 가을은 좀 더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있고, 또 물론 우리도 힘들지만 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함께 어깨동무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이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도 좀 찾아갈까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이제 70여 가까이 돼서 어떻게 좋은 친구들의 김근상 주교는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게 됐나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늘 말씀드립니다만 얼마 전에 제가 미얀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 그쪽 얘기는 그냥 쑥 들어갔어요. 훨씬 워낙 큰 고통이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 탈레반의 이 장악 이후, 점령 이후에 어떻게 많이 달라지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되짚어 보고 싶기도 하고요. 정말 이 가을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옛날 생각했던 그런 가을을 어떻게 지낼까, 뭐 천고마비 혹은 독서의 계절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그래도 책 한 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의 김근상 주교 인사드립니다. 우선 좋은 친구들을 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2007년도에 남북평화재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벌써 15주년이 되네요. 내년이면. 현재 지금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원장으로 계시는 김영주 목사님, 아시죠? NCCK 총무 하셨던 김영주 목사님께서 꽤 전에 남북 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한 생각에 남북 평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 특히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 문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왔습니다. 통일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어렵죠. 아시다시피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뭐 물론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뚜벅뚜벅 그냥 지속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북미 회담이 실패로 끝나자
대부분의 지원 사업은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방향을 틀어서 국내에 그 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세계에서도 그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어쨌든 교회나 혹은 기업이나 여러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능력이 닿는 대로 돕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비디오는 이제 그간에 해왔던 그런 몇 가지 일들, 진행되는 사항을 여러분들한테 그냥 짧게 설명해 드리려고 만든 테이프입니다. 한번 보시죠. 2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네, 뭐 사실 보시다시피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링크 해주는 역할, 스테이션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일부를 대고 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거나 혹은 자원봉사자를 보낼 수 있는 그런 단체와 역할을 좀 분담을 하고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모금도 하고 사업을 확장해서 그 여러 기관 혹은 개인하고 네트워크나 자매 결연을 좀 확장을 해서 그 정말 참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손을 좀 내미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을 촘촘하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뭐 김근상 주교는 뭐 때문에 그러고 있냐 이렇게 좀 저야 다른 게 아니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친구들의 지원을 좀 확장해가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동참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사회를 중심으로서 몇몇 기관들, 뭐 회사들을 파트너로 하고 이 일을 수행해 왔지만
이 좋은 친구들이 좀 많은 후원과 또 기부금 이런 일을 통해서 제가 좀 쓰여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그간에 벌써 1년 가까이 됐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지 않아도 그 남북 그 협력재단에 후원금을 내주신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분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각 매체를 통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유니세프나 굿네이버스 등등 뭐 여러분들 텔레비전 보시면 자주 헌금 공고가 나오긴 하죠. 정말 그 사람들도 대단해 엄청난 일을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잘 찾지 못하는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비디오를 통해서 보셨지만 이 일본에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우리 동포 학교, 또 미얀마 지역에 있는 로힝야, 이 로힝야 민족 문제는 조금 특별합니다.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최근에 탈레반 끊임없이 학살당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그 중에서도 소수민족들, 또 이렇게 각 나라에 펼쳐져가는 난민들, 또 국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 해서 이 사업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최종의 목적은 북쪽에 있는 영유아 사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 그간에 관계한 여러 가지 기관과 협력해서 대북 어린이 지원 사업을 착실히 지금도 준비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기관과 무엇을 더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겠죠. 우선 저희는 그렇습니다. 보통 국제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을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소위 모금한 금액 중에 거의 반, 50%는 경비가 들어가는데 사용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약속하기를 이 기부금의 15%만 관리비로 사용하고 모든 것은 다 후원금을 그들을 돕는데 쓰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각오를 하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0월부터 좋은 친구들 통해서 후원금 혹은 결연금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금도 하고요. 또 우리가 돕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도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고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만큼도 후회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렵사리 정말 고국 아프가니스탄에서 탈출을 해온 분들이 격리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적응 훈련을 한다고 아이들이 전체 기여자들 중에서 반 이상이 어린 아이들이어서 미성년자들이어서 그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특별 기여자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는 법적 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위를 준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저희쯤 되는 사람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번 작전명이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게 소위 미라클 작전 중에 한 부분인데,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주마등처럼 옛날 50년 전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74년인가 75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부산항에
예, 그 베트남 친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그 당시에 부산 이 근처에 베트남 난민 보호소를 세워놓은 모습입니다. 저게 그때도 1,300명 정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베트남 사람들이 도착을 해서 아주 열심히 그 모금도 하고 뭐 환영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크게 다른 거는 그 친구들은 거의 지금 국내에 없습니다. 1,300명 전체가. 처음엔 뭐 미국으로 시작을 해서 다 이렇게 그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맨 마지막에 98년도인가 99년도에 그 뉴질랜드 정부가 이민 정책을 바꿔서 이민을 허락해서 당시에 남아 있었던 1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모든 난민들이 다 전체 이민을 호주로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주가 아니라 뉴질랜드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른 것이 물론 우리 국력이 많이 달라지기도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특별 기여자라고 해왔던 그 모든 분들이 다 한국에 남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그냥 얼핏 추측하기에는 당시 50년 74년도면 베트남이 망하고 난 직후니까 우리 그 한국에서 그 신분이라는 게 미군의 군사작전에 동원된 그 군인들 아니었었습니까? 전쟁을 치른 군인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은 대부분 그 주민들의 병원이라든가 그 후속 많은 분들을 그 지키고 보호하고 하는 그런 것이 주로 그 임무를 해왔던 사람들이죠. 어쨌거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 지난 50년 동안에 엄청난 정치적 지형이 바뀌었다. 세계 지형이. 그래서 이 난민 문제든 특별 기여자든 이건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탈레반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서부터 시작해서 그 저의 정말 이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고민은 다른 게 아니라 탈레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관계없이 옛날에도 그 지금도 마찬가지인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태도, 아동에 대한 태도, 이거는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캠페인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도 같은 인권이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니 제발 뭐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조적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에서 물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캠페인을 NGO는 NGO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혹은 정치적인 외교적인 역할은 외교적인 역할로 좀 총력을 기울이는데 저희가 좀 수염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꼭 이분들이 아프가니스탄에 살든 아니면 아프가니스탄 바깥에서 살든 관계없이 어떻게든지 최소한의 인간된 권리를 좀 보장받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이 땅에 발붙여 살려고 하는 아프가니스탄 친구들에게도 뭔가를 좀 도울 수 있는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남북평화재단과 함께 우리 좋은 친구들도 역량을 다해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저들이 가진 이슬람 신앙 때문에 정말 혹시 기독교 교회나 혹은 다른 종교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게 될까봐 지레 겁을 먹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 모두가 그들의 지킴이가 되어주십사 하는 청을 우선 이 코너에서 드립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 여러분들 아다시피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명절이 가져다주는 의미를 제가 따로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모두가 설레는 이때 그나마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해도, 또 우리가 서로 그 주고받는 선물이 없다 하더라도 저 하늘을 보고 또 달을 보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다가 서른 잠을 자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너무 바빠서 아무 의미 없이 휴가를 보내듯 이 명절을 쉬게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조차 굉장히 좋은 소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옅은 바람에도 흔들거리는 벼이삭이 흔들거리는 소리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기 전에 서정주님께서 쓰신 시 하나를 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머릿속에 이 기억을 좀 가지고 계시면서 소리도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을눈에서 노랗게 여문 볕모개들이 좀 무겁다고 머리를 숙이면 좋지 뭘 그러세요 하고 메뚜기들은 툭툭 튕기면 알고, 그 메뚜기들의 튀어나오는 힘의 등살에 눈꼬랑의 새끼 붕어들은 헤엄쳐 다니고, 그게 저게 좋아서 눈바닥에 참개들이 고엽나무 및 논두길까지 엉금엉금 기어나가면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고 농군 아저씨들이 어느 사이인지 12발 상무를 단 패랭이를 쓰고서 그 긴 12발의 상무를 마구잡이로 하늘에다 내젓고 있었네. 저기 전라남도 나주쯤 넓게 펼쳐진 파랗고 누런 들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메뚜기 그리고 고추잠자리가 노는 모습과 어설프게 자리난 허수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또 80이 넘어 서 있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촌부가 있는 힘을 다해서 호이 하면서 새를 젓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리를 들려드립니다. 귀 기울여 보시죠. 네, 4코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추억으로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판의 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듣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나도 언젠가는 옛 이야기 하면서 살 날이 오겠지 하면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산다 해도 역시 가을엔 책 한 권 옆에 이 상시 두고 펼쳐보곤 했었습니다. 이때 책을 읽지 않으면 뭔가 대단히 손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늘 책을 끼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은 모두가 다 모바일 폰이나 유튜브 혹은 다른 SNS, 이 손으로 그 유익한 정보 혹은 재미가 넘치는 그런 야적 일들을, 또 책도
보지 않습니다. 이걸로. 그래도 이번에는 여러분들 종이 냄새 나는 책 한 권 옆에 두시지 않겠습니까? 책방에 가면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할 만한 책들이 끊임없이 손짓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골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책은 신간은 아닙니다. 1월 초에 처음 나왔어요. 아마 지금쯤 3쇄가 돌아다닐 것 같습니다. 이 책입니다.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역사소설, 력사소설. 왜 이 역사소설에 방점이 있을까? 이건 소위 책 자체가 소설책이지만 소위 남과 북의 시각을 모두 담고 있다는 뜻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 소설로 칭하긴 합니다만은 굉장히 사실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 꽤 꾸며진 이야기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책이 상하권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 암흑기 시절 주로 1919년 좌우로, 그러니까 기미독립선언서 나오기 좌우로 활동하던 분들의 얘기입니다. 통일을 꿈꾸던 독립을 꿈꾸던 열혈 동지들의 모습을 가감없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구례선 캐나다 선교사 목사님이십니다. 구례선 로버트 리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 그리고 임시정부 때 초기 국무총리를 하셨었던 리동휘라고 하는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손정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책을 보시면서 알아가시길 바라고요. 어느 한쪽의 시각에서 보면 분명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지그시 눈을 감고 그들의 모습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책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거의 같은 결정,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 핍박의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서본다는 게 익숙치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 선다는 것은 거꾸로 어느 시대나 늘 반동의 모습이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정진호님은 그 반동을 끊임없이 반복해 오신 분입니다. 워낙은 서울 토박이면서 서울대학교에서 자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는 바로 MIT에서 포스트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중대한 결심을 하게 돼서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데 중국에서 첫 번째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다음에는 평양에서 가족들을 모두 다 데리고 평양대학에서 김일성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게 되죠. 아예 거기서 사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여기저기 다니시다가 토론토 대학을 거기서 이제 교환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경험하면서 왜 우리는 옛날 독립운동 하던 분들의 족적을 좀 자세히 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서 소위 민족의 운명을 이렇게 책으로 엮어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 표현 중에 동해의 넓은 바다가 이제는 옛 유라시아의 지중해처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폭넓은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어찌저찌 보다가 이 소설책을 읽게 되면 그 꿈이 제 꿈이 돼버리고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번
가을에는 이 책 한번 보시죠. 여명과 혁명 그리고 운명. 돌아가신 신용복 선생님의 가르침이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어제 반성과 성찰 위에 오늘을 만들어내고 오늘의 반성과 성찰 위에 다시 내일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사색의 갈무리가 우리를 아름답게 키워주는 것이다. 이번 가을에는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사색의 갈무리로 우리의 삶이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오늘을 읽고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의 연속성이 의심될 수는 있다면 나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이 있고요. 좋은 친구들도 이 가을을 넉넉히 즐기기 위해서 이 명절 휴가 때는 방송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가 다 넉넉하고 유효하게 편안하게 이 명절 잘 지내시길 바라고, 혹시 잠시 잊혀지는 친구나 친지는 없는지 살펴보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설사 직접 찾아뵙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그저 그 따스한 안부를 묻는 멋있는 여러분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네, 9월 27일 날 다시 뵙도록 약속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명절을 잘 지내시기를 축복드리며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기술의 김대하, 진행의 김근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